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그 요약을 해보면 주자가 사서를 만들었는데 사서는 원래 주자는 사서라는 말을 안 쓰고 사자서를 라는 표현만 썼다. 그래서 사자 네 선생님들의 책을 모았다. 그래서 사자서인데 네 선생님이라는 게 공자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공자가 있고 공자의 직전 제자인 증자가 있고 증자의 또 제자의 제자 증자의 제자죠. 증자에게서 직접 배운 게 그 공자의 손자 자사. 아마도 그 자사는 그 어렸을 때 손자지만은 공자가 돌아가실 때 뭐 하여튼 뭐 14살 정도까지 이미 됐기 때문에 자사자는 공자를 그 어렸을 때 뵀을 거예요. 뵀고 그 굉장히 그 직접 배운 그 어떤 훈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사자의 제자로부터 이제 맹자가 배웠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공자에게는 이제 노노가 있고 맹자에게는 맹자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고 자사자는 그 중용이라는 책이 전통적으로 자사자의 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니까 중용도 그게 전부가 자사자의 작이냐 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으나 상당 부분이 자사의 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증자가 이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물론 이분의 전승 그 계보는 확실한데 이 사람의 저술이 뚜렷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증자의 책으로서 지금 등장한 게 효경은 명백하게 이제 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증자가 효로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효경이라는 건 증자 내지 증자 학파에서 성립한 경전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실은 애매하거든. 지금 얘기 속에 그 단지 들어있을 뿐인데 그 증자의 작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판인데 어차피 송나라 때 이미 사마강에 의해서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 당나라 때 중당 시기에 한유로부터 시작해서 이고를 거쳐서 송나라 때 사마강에 오면은 대학이 이미 앞필이 됐기 때문에 주자 입장에서는 대학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처럼 그렇게 유교를 새롭게 재건하려고 그럴 적에 대학처럼 그렇게 포괄적인 어떠한 체계를 갖춘 책을 발견할 수가 없고 우선 매력적인 거는 대학이라는 것이 그 함축적이면서 뭐냐면 항상 운동을 하려면 분량이 적어야 되거든요. 노노나 맹자는 분량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량이 적다는 게 이게 대단한 그 매력이거든요. 대학은 분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산당도 그 뭐라 그럴까 칼막스의 자본론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매니페스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쫙 뭐 미네르바의 부엉새가 그 날아가듯이 그렇게 공산주의가 정말 그 퍼져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라는 텍스트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학을 하여튼 지금 주자는 생으로 증자의 것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증자의 것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이미 그 주자 이전에 뭐 이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건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학이 증자 계열의 책이라고 전혀 오늘날 보여지진 않습니다. 증자는 대학 같은 책을 쓸 사람도 아니고 계열이 전혀 달라요. 학파 계열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최소한 순자 계열의 학파에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풍울한
중국 철학의 대가인 그 푸무랑 선생의 주장이고, 나도 인간적으로 그 순자를 읽어보면은 그 설에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순자 계열이 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기존 유학의 그 라인들을 이렇게 다 포괄했다. 그런데 순자라는 것도 그 순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또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순자는 유학의 정통이 아니고 맹자가 유학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순자가 오히려 공자의 정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이 순자 계열에서 성립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성균관에서나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제대로 본다면은 사실은 나는 사자서에 말이야, 사서를 만들 적에 물론 맹자가 매력은 있으나 공자, 순자, 중용 대학으로 해서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맹자 대신에 순자를 만약에 넣었더라면 아마 중국 역사가 근대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의 그 합리 정신은 그 맹자의 도덕주의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그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문명이 근세의 과학 문명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중국 그 철학을 다시 구성하려면은 사실은 이 순자라는 이분을 사실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와서 이제 맹자를 빼기는 곤란하니까는 아마 오서집주 정도는 새롭게 한다면 오서집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딴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자를 라인으로 잡을 적에 효경이라는 텍스트를 전번에도 말했듯이 이 양반이 전번에 말했듯이 이제 그거를 효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개종명의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자장이 나오고, 제후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대부장, 사장, 서인장까지를 뭉뚱그려서 이것을 공자가 증자한테 말씀한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경으로 보고 그 뒤를 이제 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을 그걸 뭉뚱거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그래서 원래 쓴 것이 뭐냐면 효경 간호라고 그랬거든요. 간호라는 건 뭐냐면 그 오류를, 잘못된 데를 도려낸다는 의미예요. 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의 경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영 예수말 같지 않은 건 짝짝 도려낸다. 그래서 새롭게 사복음 간호를 만든다 그러는 건 지금 상상도 못하잖아요, 서양에서. 그러나 그 주자 시대만 해도 그런 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문명이 개화된 문명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효경 간호라는 책을 보면 여기서 쭉 중리가 이렇게 한거할 적에 증자가 시저하고 그래서 공자가 삼아 너 이런 걸 아니냐 하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자활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끝나니까는 대하운 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이게 다 잘라내버린다는 의미예요. 지금 주자가 잘라내버리죠. 그 다음 것도 여기 또 잘라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리고 요거 잘라내버리고 요 시운 애는 이것도 잘라내버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쭉 잘라내버려. 요것도 또 잘라내버려야 돼. 요 네모 이렇게 선 친 거 잘라내버리고 요것도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해서 서인의 이리까지 효에는 종시 환불급자 미지유하고 여기까지가 경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뒤를 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여기에 그 경에다 맞춰서 전을 대열하려니까
또 걸리락거리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자른 거야. 이게 또 자르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또 자르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다 자르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냐면 효경 간호를 만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이게 딱 덮어놔 버렸단 말이야. 자르다가 이게 원래 도려내서 안 될 온전한 텍스트를 자기 경전 체제에 맞춰서 움직여 보려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건 여기에 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른 거예요.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다 텍스트가 망가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효경 간호를 덮어둬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문공 간호 고문 효경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나라 때 동정이라는 사람이 줄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자 거를 또다시 그 체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효경대의라는 걸 쭉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완전 엉터리지, 엉터리. 주자가 여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효경 그러면 지금 이 주자가 간호를 효경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잘라버린 거를.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은 효경이라는 텍스트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과감한 사람이죠. 자기 체제에 따라서 지금 사서운동을 그러니까 효경은 탈락이 돼버렸어. 정자라고 그러지만 이게 탈락이 돼버려서 효경은 주자는 이제 이거를 별로 저기를 안 친 거예요. 효경은. 그래서 어차피 대학으로 붙자. 그래가지고 대학으로 붙어가지고 해보니까는 대학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대가리는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 아니면 정신 성이 치지 경물 여기에는 8.5에 대한 이 앞대가리 부분이 이게 근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자께서 함축해서 정자한테 일러주신 거로 하고 그 다음 부분은 그 정자의 제자들에게 정자가 해설해 준 거를 정자 문인이 그걸 다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경전 체제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서 속에 있는 대학을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주자대학이지 이건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용하고 대학이라는 게 어여삐 지금 얘기 속에 있는데 그걸 보냐? 사람들이 그건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 버젓하게 이런 얘기 13경 얘기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소홍본을 이 청나라 때 아주 잘 만든 건데 이 13경 주석본을 보면은 얘기에 이 4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편에 가면 여기 이렇게 중용 제31하고 중용이 천명지 위성하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고 여기 이제 그 뒤로 42편에 가면은 42편은 대학이라는 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 지지후유정, 이렇게 정의후능정, 정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경전 체제가 아니고 이건 장절 구분이 없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주자는 여기까지 미지유야까지가 요게 경이다 하고 이 뒤는 여기에 맞춰서 배열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는 미지유야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경이고 그 다음에 해설에 전이 나오는 게 여기를 북 띄워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내려오면은 강고할 극명덕을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명명덕의 해설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바꾸게 되잖아요. 바꾸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게 되는 경물치지는 또 없다.
경물 취지는 이게 없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보전이라고 해서 날조로 해서 요게 원래 있었던 건데 없었을 빠진 것일 거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러니까는 원래 이 대학에 여기 원래 이 모습대로 있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이 지금 아무도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아무나 얘기 사서 보면 얘기 속에 있는데 얘기 안 봐요 이거를. 그냥 조선 왕조에서도 이걸 안 본 거예요 이거를. 이 저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얘기를 이렇게 틀쳐보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사문난적이 돼서 모가지가 잘릴 판이니 그 조선 왕조에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주자가 사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문제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이 넷 중에서 특히 대학이라는 텍스트는 주자가 말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운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효경을 효경 간호를 가지고 효경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미친 짓이라고. 엄연하게 그건 이미 효경이라는 건 당태종이 다 써가지고 그 태학에다가 그 비석으로 걸어놓은 게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 송나라 때 주희가 자르다가 다 짜투리로 남아서 실패한 걸 가지고 지금 조선왕조에서는 효경 그러면 전부 그거 이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유치한 문제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네 책 중에서도 주자는 이 네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한 것이 이 네 중에서도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죽기 사흘 전까지도 대학을 교정을 보다 죽었대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만지작거리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죠. 주자가 뭐 만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만 70세에 이 사람 주자라는 분이 뭐 벼슬을 했다 그러지만은 뭐 조정에 나간 기간이라는 게 뭐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지금 저 복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주자 고향들을 아직 쭉 이 답사를 못 했는데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자의 그 고향들이나 그 유적들을 쫙 한번 돌아보고 오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주자라는 분은 이 대학을 자기의 그 어떠한 문명의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드는 가장 핵심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모든 거를 이 사람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평천화로부터 해가지고 저 치국 그 다음에 제가하고 수신하고 정심 성의 그 다음에 치지 경물이라고 그럴 적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를 봐도 알지만 아까 이 원문으로 한번 보자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대학 지도해가 쭉 나가잖아요. 그래다가 여기서 쭉 끝나고 나서 차위 지본, 차위 지지 지야하고 소위 성기 의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이 바로 주자는 여기가 띄어서 이제 자기가 정했으니까 여기 저 강고할 그 명덕하고 이 명덕이라는 게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소위 성기 의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여기에 이 쭉 시퀀스를 보면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의에서 어떤 의미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설이
소위 성기의자라고 하고 해설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 원래 대학의 저자의 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부속적인 걸로 봤는데 지금 뭐냐면 그래서 한유도 여기까지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대학을 인용할 때. 그러니까 한유가 제대로 볼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봤으니까 그 사람은 당나라 때 한유도 여기까지 인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유가 그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한유의 친구인 이고라는 분이 이제 이 경물치지라는 것을 논의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논의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강이라는 분이 이 경물의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정이 받아서 주자에게 오면은 주자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은 경물치지를 가지고 모든 거를 대학을 보려는 거거든. 경물치지를 가지고. 왜? 경물치지가 뭐냐면 자기 그 사람의 내가 말하는 이기론의 핵심적 문제였기 때문에. 왜냐면 경물치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리의 발견이거든. 경물치지라는 게. 지금 여기는 그거 리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 도덕적인 하나의 이거고, 리라는 거는 이 우주의 원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 여기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한 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다스림의 리치거든. 어떤 면에서 우주의 원리인 동시에. 그것으로 해야 뭐냐면은 신흥 사대부의 어떠한 윤리의식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 여기에 신흥 사대부의 윤리의식,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제도가 이제 수나라부터 시켜가지고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송나라에 이렇게 세틀이 되면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그 시험지 한 쪼가리 가지고 사람에다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하루아침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무지 이상한 일이었단 말이지. 그러나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제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냐면은 당말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난이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천자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군대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군대를 거느리게 되는 거지. 그 돈이 필요하잖아. 상비군이 있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 국방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지. 그전에는 국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이러니까는 이게 국가가 재정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관리를 빨리 뽑아서 이놈들을 새로운 걸 천자가 직책을 줘서 줘보내서 지방간으로 내보내야 그놈들한테서 조세를 걷어들여서 그 조세를 잘 걷어들이는 놈이 승진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 송대오변은 이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한번 봤다 그래서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 패스가 되면은 그 과거 패스하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없는 거야. 지방간으로 나가면은 세금 조세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은 못 되는. 그 전국에서 오는 그거를 천자는 빨아들여서 그걸로 자기 직속 그 군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군대 이 월급을 못 주면은 그 왕조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냐면 신흥 과거라는 거는 집안이 뭐 배경이 있거나 뭐 전통이 있거나 이게 불문하고 시험만 잘 보면 이놈이 이제 사대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윤리의식이 좀 빈약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잖아. 돈만 많이 빨아들여서 상납만 많이 하면 직책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 관리가 되면은 중앙 관리에서 권력을 잡고
환관들과 결탁해서 천자를 갖고 놀고 이제 이렇게 때는 지위까지 올라가는 게 그 당시 관료들의 모든 관심이란 말이에요. 신흥 관료 과거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주자는 얘들에게 어떤 새로운 윤리의식을, 본질적인 윤리의식을 안 주면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지금 사대부 계급의 이 시스템이 이게 개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자는. 그래서 이 사람은 경물치지론을 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국리라는, 우리는 지금 국리라는 말을 좀 우습게 아는데, 국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리한다 그러면 한국말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국리라는 개념처럼 포괄적인 이 근세 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궁리란 말이야. 궁이라는 건 뭐야? 아주 궁극적으로 끝까지 탐구한다 그거야. 리를 끝까지 탐구한다. 이게 궁리거든. 너 궁리 좀 해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적당히 그냥 어떻게 뭐 두리뭉술 궁이니까 뭐 두리뭉술하게 그냥 어떻게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하는데, 궁리라는 게 이게 주자학이 제일 명제야. 뭐 너 요새 뭘 그렇게 궁리하고 있냐. 그런데 궁리라는 거는, 이거는 궁리라는 건 주자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궁리를 해야 된다. 궁리. 리를 끝까지, 어떠한 사물은 반드시 법칙이 있는 거고 그 리를 끝까지 탐구해서 알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대부의 윤리의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 궁리의 양대 측면을 이 사람은 치지경물이라고 본 거란 말이야. 이 원래 뭐냐면은 이 한유라는 분은 이 치지경물론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뒤에 이고라는 분이, 그 한유가 이제 그 원도를 쓰고 이 한유의 제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친구 뭐 호영호재한 사이로 보여져요. 근데 이 이고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고라는 분이 이제 유명한 그 복성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복성. 이 복성서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그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원도나 비슷한 문제의식이죠. 뭐냐, 여기 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게 내지 않은 도덕적 성품이니까 그 도덕적 성품을 회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도처럼 어떠한 명백한 유교적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감히 묻겠나이다 치지제 경물 하위야. 대학이라는 데에 치지는 경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자 만물이야. 물자는 만물이야. 이거는 모든 사태를, 물이라는 건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뭐냐면 격자라고 하는 것은 레야, 지야,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레야, 지야. 그래서 물이 여기서 경물이라고 그랬는데 경물이라는 걸 갖다가 물이 온다 이렇게 했어요. 물이 온다. 그래서 물기지시, 물이 이를 때에 그 마음이 소소연하게 명변이다. 아주 명백하게 그거를 분별한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격이라고 하는 말을 레야라고 하는 이 말로 해설을 이고라는 분이 이미 당나라 때, 중당시대 때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원래 얘기 속에 있는 대학에 여기에다가 이 정연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한나라 때 이미. 근데 거기에 격래야 이렇게 돼 있거든.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연의 얘기에 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야 이랬거든요. 근데 격이라는 게 우리가 격이라는 것이 우리 말에도 지금 온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훈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이전에 상서라든가 이런 데에 그 용례가 격자가 상서에 지금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도 반드시 온다라는 걸로 훈할 건덕지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나는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근데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사야 그랬잖아요. 여기 물이라는 이미 정연주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사, 모든 포괄적인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연은 뭐냐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물이 나에게 오고, 내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물이 온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격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물이라고 할 때 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타동사고 이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물이 온다 그러면 물 격이라고 그래야지. 아예 격이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물격이라는 그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경물이라고 써놓고 물이 온다라고 읽을 수 있는 이게 이상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주자는 이걸 갖다가 레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뭐냐면 격은 주자는 지야 그랬어요. 지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은 유사야 같은 거죠. 이게 하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어떠한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 격이라는 것은 지야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이벤트에 그 사태에 이른다 간다 이렇게 된 거지. 지야라는 건 내 마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식이 간다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보기에는 온다 간다가 이게 다 지랄스러운 해석들이라는 얘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주자는 뭐냐면 내가 직접 나가서 사물들의 이치를 탐구한다. 그 이벤트에 즉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자는 이거를 이룬다라고 한 것은 객관적인 사태를 놓고 거기에 내가 간다라는 내 마음이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탐구 정신을 얘기한 거라고 원래 주자의 뜻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마광이라는 분이 그 치지제 경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을 지었는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봤느냐.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해석이 있거든요.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쭉 한번 이렇게 보면은 내 책에 80페이지부터 실려 있는데 사람의 정의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왜 선하고 옳고든 자는 적으며 그렇잖아요. 사람의 정의라는 게 인지정의라는 게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좋은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선하고 올곧은 자는 적으며 악하고 그릇된 자는 이렇게 많으냐? 왜 그런가? 참 이게 멋있는 질문을 한 거지. 왜 그런가? 그것은 모두 물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물 유지라. 물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물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도척, 그 유명한 도둑놈이, 도척이 안현이나 민자건이 현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현인의 그것에 반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자신의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백성들이 담장을 뚫고 들어가 남의 돈주머니를 터는 일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감히 그런 짓을 행하는 것은 배고픔과 추위에 몰리기 때문이다. 아주 리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하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결국은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둑놈을 우리가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하여튼 몰래 들어오잖아. 그 나쁜 짓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연자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소위 연자는 물폐지야 그거야. 물이 나를 덮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세상에 물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물은 질질로 막지만은 진흙이나 모래가 그것을 흐리게 되면 몸을 굽혀 비스듬히 보아도 물면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촛불은 진실로 밝은 것이지만 손바닥으로 감싸 그것을 가려버리면 지척지간에 있는 사람의 용모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게 그야말로 저 동화복음서에서 또 빛이 가려지면 어두워진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물며 부귀가 그 지혜를 흐려버리고 빈천이 그 마음을 가려버린다면 어찌할 수 있겠는가? 오직 배움을 사랑하는 군자만이 그러하지 아닐 뿐인 도를 행한다. 이러면서 하여튼 쭉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국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내가 얘기할 건 없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은 뭐냐면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게 타동사잖아요. 이게 목적이 물이라는 거는 나를 유혹하는 현세의 부귀 영화의 대변한 그런 걸 대변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여기 격이라는 거 이 사람은 한격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한격이나 한어 뭐냐면은 물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온다 간다 얘기 아니라 물을 막는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성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관료가 뭐 최근에도 맨날 그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무슨 지금 관료고 뭐면 독식 오직 항상 뭐 돈을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초계같이 물리칠 수 있는 게 사실 그런데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인간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물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소위 말해서 도덕 공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물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물을 막아내서 우리의 본래적인 도덕적 본성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송류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거죠.
이 사마강의 이 대학 해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마강은 자치통감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통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통감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황제 폐하께서 통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게 통감이다. 두루두루 비칠 수 있는 거울이 올시다. 이런 얘기가. 이게 역사올시다. 역사에서 통치에 도움을 주는 거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자의 통치 이념으로서 자치통감을 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학 해석도 뭐냐면은 결국은 임금은 간신배들이 옆에 와서 그냥 유혹하고 구라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자라야 황제가 된다 이거야 지금. 경물의 이 사람의 핵심 해석은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막느냐. 항상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유혹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그 막음의 문제다. 이래서 격을 그렇게 해석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강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주자가 어떻게 이러한 그 대학 논의가 한유로부터 시작해서 복성서 2고의 논의를 거쳐서 사마강까지 왔고 여기서 주자가 어떻게 이제 경물을 생각했느냐 해서 이 경물론을 우리가 보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 그 본문으로 직접 빨리 진입하면서 대학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대강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 되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 참 다이제스트 하는데 참 난감한데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를 해도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요 다음 시간에 그 주자의 그 경물 논의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학 원문은 제가 쓴 이 대학 학기 한글 역주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서 내 강의를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여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딴 텍스트로는 전혀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텍스트와도 이 대학이 다릅니다. 아무 것 사도 없어요. 이 대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강의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대학이라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비슷하게 윤유라는 분이 했다가 이런 책 비슷한 책 그 사람은 이게 비슷하게 쓴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했다가 사약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니까 우리 단군 이래 최초로 제대로 된 대학을 이걸 내가 역주를 한 건데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멘트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대단한 작업을 했다고 나한테 북경대학에서 연락이 오는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 참 딱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요 다음 시간부터 주자의 경물론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